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2024년도를 맞이해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제가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중요한 내용은 대동소이하고요. 신규 유입자 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주제별로 이론 설명을 하지 않고 실전 케이스 문제풀이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31개의 매물을 아주 빠른 속도로 쭉 보면서 제가 이런 매물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설명드리면서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하는 그 생각의 그 과정을 쭉 따라오시면은 요 31개의 케이스를 쭉 보시면 대충 감이 많이 오실 겁니다. 바로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11년식 20만 킬로 뛴 K5 LPI입니다. 사실 조금 경험이 생기면 요 페이지를 딱 보기만 해도 1초 만에 좀 쎄함이 느껴지긴 한데 어쨌든 자, 첫 번째입니다. 2011년식 20만 킬로 뛴 K5 LPI 가격은 240만 원이고요. 사실 제 가격이 240만 원이면 물건 상태가 뻔하긴 하겠죠. 볼 것도 없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떤 걸 보는지 보여드릴게요. 성능 점검 기록부, 보험 이력이 있는데 중고차를 살 때는 성능 점검 기록부 원부랑 보험 이력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고차 매매 상사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중고차 딜러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제3의 업체에서 발급받아서 같이 첨부해서 계약을 해야 돼요. 매수자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고차 매매 상사에 가서 성능 기록부 원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보여줘야 됩니다. 딴소리 하면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되게 돈 잘 번다고 주장을 하면 국세청 홈택스를 까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 홈택스 까봐라고 했는데 계속 딴소리만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원부랑 보험 이력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안 보여주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 딜러는 엔카에다 매물을 올릴 때 성능 점검 기록부랑 보험 이력을 올리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올려놓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허옇게 되어 있으면 클릭을 해도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 차량이 좋다면 좋은 점을 어필을 하고 싶을 거예요. 어필을 해야 제값 받고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만약에 차가 좀 좋지 않아, 그럼 이게 패를 가리고 싶을 겁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노출하고 싶지 않게 될 거예요. 한 명만 잡아보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능 점검 기록부나 보험 이력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노출되어 있으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알아볼 필요 있지 않아요? 전 알아보지 않아요. 사실 근데 동일 매물 가격대 이런 게 있어요.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키로수의 비슷한 물건들의 가격대를 엔카에서 이제 표시해 주는데 330에서 66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미 연식이 10년 됐고 키로수가 20만 킬로급이면 차들 상태가 다 고만고만 하겠지만 시세가 330에서 660인데 이 차량 가격은 240이죠. 최저가. 그냥 완전 최저가예요. 사실 이 차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중고차 딜러는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정말 이제 상품 가치도 없는 이런 물건을 팔 수가 없다 싶으면 거의 시세보다 최저가 수준으로 본인도 내놓겠죠. 사실 가격이 모든 걸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만 봅시다. 더 할 얘기는 사실 한 트럭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쭉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차량은 12년식 15만 6천 킬로 K5입니다. 한 10년 됐고 16만 킬로 뛴 K5 하이브리드인데 가격은 619만 원. 동일 매물 가격대는 450에서 940인데 아주 최저가는 아니네요. 제가 성능 점검 기록부랑 보험 이력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관심을 갖지 마세요. 차량이 정상적이면 다 오픈을 합니다. 이 차량은 보험 이력이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딜러는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는 중고차 딜러가 성능장에 가서 성능 점검하는 곳에 가서 제3의 업체에서 발급받는 거고요. 보험 이력은 아예 공시가 되는 자료예요. 자동차 번호만 알면 그냥 돌아다니는 모든 차량 다 보험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 가면 되고요. 이 차는 그러면 보험 이력이 공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엔카에 올라있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 번호가 나오는데 카히스토리 가서 검색해보면 어떻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요즘에 잘 안 합니다. 카히스토리에서 자동차 번호를 검색하려면 돈이 드는데 몇백 원 안 들어요. 하면 되는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노출하지 않는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매물은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11년식 14만 1000km K5 LPI 가격은 440만원. 동일 매물 가격대는 300에서 650이니까 가격은 아주 최저가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 하네요. 성능 점검 기록부랑 보험 이력 둘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먼저 볼게요. 자동차에 외판 문제 있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이쪽은 이제 외판 교환이고요. 이쪽은 뼈다구인데, 뼈다구라고 하는 거는 프레임 골격 구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뼈대겠네요. 외판은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구조물인데, 자동차의 본네트, 팬더, 앞쪽 라디에이터를 달고 있는 그 서포터 부분, 이런 거는 다 외판에 해당됩니다. 휠하우스를 덮고 있는 이런 팬더, 본네트는 다 나사 풀면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교환됐다고 해서 사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고차 업계에선 그래요. 실제로 이런 거 교환된 건 자동차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핸드폰으로 치면은 케이스 교환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액정 필름 교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뼈대 구조를 먹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뼈대 구조에 엔진도 얹어져 있고, 변속기도 얹어져 있고, 자동차 크랭크 축도 있고, 타이어를 지지하는 각종 링크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축이 한번 틀어진다? 이거를 원상복구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 고치면 고치긴 하겠지만, 뭐 강성도 문제가 있고 강성도 떠나서, 어쨌든 뼈대를 먹은 차량은 함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뭐 선수들은 또 살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은 사지 마세요. 뼈대를 먹었다? 사지 마세요. 외판만 교환 있다? 그거는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근데 요런 매물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외판이 이렇게 다 교환이 있으면 이거 앞에 제대로 때려박은 거 아니야? 이 안에 뼈대 이게 진짜 이상이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듭니다. 각 사고가 따로따로 좀 났을 수도 있지만,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명의 변경은 1회, 보험 처리 내역은 2회, 239만원, 타차 가해는 4회, 247만원, 용도 이력은 없고, 이 차량은 2011년도 11월 8일에 최초 출고됐고, 17년도 1월 6일 날 두 번째 소유주가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 이 차량은 앞에 소유자가 2명입니다. 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내차 보험으로 처리된 내차 사고는 15년도 12월에 160만원, 12년도 1월에 77만원. 보통 국산차는 보험 처리 내역이 200만원 이하면 대충 별거 아닙니다. 약간 도색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 50만원 하기 때문에 뭐 한 200만원까지는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큰 사고는 이제 뼈대 먹은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160만원도 괜찮고 77만원도 괜찮습니다. 타차 가해 18년도 8월에 12만 9천원, 17년도 7월에 38만원, 15년도에 128만원, 12년도에 66만 6천원. 그러니까 이런 차량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 이 차량은 17년도 1월에 두 번째 차주로 바뀌었죠. 17년도 1월까지는 첫 번째 차주입니다. 타차 가해를 볼게요. 12년도, 15년도 요 두 개의 사고는 첫 번째 차주 사고입니다. 66만원, 128만원 타차를 이렇게 보험 처리해줬죠. 12년도 1월에 77만 3천원은 내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차 사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사고입니다. 15년도 12월 160만원도 자차 보험 처리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차주는 하여간에 자차 보험 처리도 두 번이나 했고, 타차 사고도 다 보험 처리를 하는데, 보험 처리 액수가 사실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160만원, 77만원, 뭐 120만원, 66만원. 이 첫 번째 차주는 그리 크지 않은 사고도 보험 처리를 다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70만원, 120만원 이런 걸 보험 처리한다면 뭐 500만원, 1000만원 완전 때려먹은 사고가 만약에 있을 때 그 사고를 보험 처리를 안 하진 않았겠죠. 자동차 보험 사고 기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무사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게 있는데, 자동차 보험 처리 내역은 내가 보험 처리를 해야만 기록이 남아요. 내가 사고가 났는데 그냥 카센터 가서 내가 그냥 내 돈 주고 고치면 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야만 남아요. 뭐 60만원, 120만원도 보험 처리를 하는데 뭐 500만원, 1000만원의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를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 차는 큰 사고는 안 난 것 같다는 겁니다. 왜? 이 차주는 다 보험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봐야 다 200만원 이하의 사고니까요. 두 번째 차주가 17년도 1월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17년도 7월 38만원, 18년도 8월에 129만원, 아니다, 12만 9,900원. 이 두 번째 차주는 더 심하죠. 두 번째 차주는 뭐 진짜 12만 9천원도 보험 처리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주도 큰 사고를 냈을 때 보험 처리를 안 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카 히스토리를 보면 별로 큰 사고는 없겠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이제 성능 기록부로 와서 외판만 교환이 있고 뼈대 먹은 사고는 아니라는 건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쪽에 한번 70만원 사고, 요쪽에 한번 70만원 사고, 앞쪽에 한번
뭐 120만 원 사고, 이게 다 따로따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냥 외판만 살짝살짝 난 사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토리가 대략 맞죠. 그리고 자동차의 가격은 440만 원, 300만 원에서 650만 원이 시세인데 그렇게 최저가도 아니죠. 이 차량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딜러인데, 정말 뼈대 먹고 나쁜 차면은 딜러가 가격을 싸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차를 가격을 높게 올려놓진 않아요, 딜러들이. 그래서 이 차량은 가격만 봐도 최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설명은 무사고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개사기 아니야? 사실 무사고 맞죠. 왜냐하면 외판만 교환한 건 사고차가 아니에요. 보험처리 그렇게 많더라도 뼈대를 먹어야 사고차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차계에서 이런 차량은 이제 무사고차로 보긴 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배울 게 많이 있죠. 이 차량은 11년식 22만 5천 킬로, 기아 K5 LPI입니다. K5인데 가격은 390만 원. 동일 매물 가격대는 330에서 660인데 390은 거의 최저가 근처입니다. 뭐 그리 좋진 않겠죠. 휠 튜닝 차량이네요. 휠 튜닝 차량은 저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바로 제끼긴 하는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일단 이 차량의 보험 이력을 먼저 볼게요. 명의변경 횟수는 1회 있고, 내차 피해는 5회 855만 7천원, 타차 가해는 3회 361만 8천원. 11년도 12월에 출고됐고 20년도 6월에 두 번째 차주가 차량을 인수했고, 이 차량은 지금 매물로 나와 있으니까 앞에 전 소유자가 2명입니다. 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20년도 6월부터 23년도 11월까지는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 이거는 뭐냐면 자차 보험을 들고 타지 않은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책임보험을 기본으로 들어야 되고 대물투를 보통 듭니다. 근데 내 차에 대한 보험은 안 들기도 해요. 뭐 안 들 수도 있는데 자차에 대한 보험을 추가하지 않고 탔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는 어차피 이 기간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기록이 없는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카이스토리로 알 수가 없어요. 보험 처리 내역이 없다는 건데 실제로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자차 보험 가입을 아예 안 하고 탔으니까 기록이 있을 게 없다고 얘기고요. 그 외에 다른 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19년도 11월에 52만 8천원, 16년도 10월에 40만 8천원, 16년도 5월에 87만 5천원, 15년도 5월에 573만 5천원. 지금까지는 50만원, 40만원, 87만원 괜찮은데 570만원은 사고가 크네요. 15년도 5월에. 그 다음에 13년도 5월에는 100만원짜리 사고가 났고, 그래서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가 570만원, 15년도 5월에 타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차 사고가 꽤 크게 있습니다. 570만원짜리. 국산차가 한 570만원이면 수리 비용이 꽤 나오긴 한 겁니다. 꽤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고, 타차를 가해한 내용은 22년도 4월에 213만 8천원, 213만 8천원, 21년도 12월에 118만원, 20년도 5월에 29만 9천원. 다 별거 없고, 일단 중요한 거 15년도 5월 사고 크네요. 15년도 5월에 좀 크게 받친 것 같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을 볼게요.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 뒤쪽이 완전 아작났죠. 뒤쪽 팬더랑 트렁크 교환이 있고 뒤쪽에 뼈대 구조가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아까 15년도 5월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타차 보험으로 처리된 내차 사고. 15년도 5월에 때려 받친 겁니다. 이런 차는 스토리가 딱 써지죠. 카이스토리도 쭉 처리 내용이 있고 그 중에 뭔가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성능 기록부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스토리가 예상 가능해서 이런 차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구입을 할 만한 차일까요? 일단 추천하진 않습니다. 전 뼈대 먹은 차량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데 요거 하나 생각할 거 있습니다. 요 고품격 닥신TV에서 알려드리는 건데 굉장히 큰 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가 아마도 15년도 5월 사고인 것 같아요. 15년도 5월에 큰 사고가 났는데 이 차주가 이 차량을 그냥 계속 탔죠. 보시면 11년도 12월에 출고를 했고 15년도 5월에 큰 사고가 났는데 15년도에 사고를 나고도 5년을 더 탔잖아요. 차량을 고쳐가지고. 이 첫 번째 차주도 참 대단한데 큰 사고를 났는데 그 차량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건 이 첫 번째 차주잖아요. 본인이 그냥 고쳐서 계속 탔다는 얘기는 사실은 타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사실 이제 사고차라고 해서 타는데 심각하게 문제가 있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추천은 할 수 없고요. 이런 히스토리가 깔끔한데 이렇게 스토리가 좀 추정 가능한데 그 큰 사고 이후에 차주
차주가 계속 차량을 상당 기간 유지했다면 사실 타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차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저렴하게 구입한다면 납득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가격이 390만 원이고 이 딜러는 이런 사고 내역을 다 고지하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오픈하고 있고 뭐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저렴하게 이 차량을 이 딜러분이 판매해 주신다면 뭐 이해관계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고 싶진 않지만, 근데 제가 이 매물을 가져온 이유는 사실 그건 아니고 엔카 홈페이지에서 PC 버전에서는 앱에서는 안 됩니다. 이 딜러 사진이 있는데 판매 중이라는 요 숫자를 클릭하면 판매 중인 게 이제 6개인 거예요. 이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이 총 6개인데 6개 중에 4개는 엔카 진단을 받았고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 있죠. 2개는 엔카 진단을 안 받았어요. 보통 딜러 입장에서는 좀 상품 가치가 있고 좋은 차면 엔카 진단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성능 기록부, 카이스토리 이건 기본인데 엔카 진단은 이제 사설업체잖아요. 엔카는 그냥 사설업체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차가 좋으니까 한 번 더 이제 어필을 해서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딜러가 받은 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엔카 진단이 굉장히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건 꼭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딜러들이 좀 좋은 물건들은 다 진단을 받는 편이고 안 좋은 물건들은 진단을 안 받는 편입니다. 좀 전에 그 차는 사고차니까 안 받았겠죠. 지금 이 매물도 열어보면 그리 좋지 않을 거고 이 4개의 매물은 조금 상대적으로 좋을 겁니다. 제 시간 관계상 열어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잘 모르면 엔카 진단 받은 차량 중에 고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엔카 진단 받은 차량 중에서 구입하시면 절대 사면 안 되는 차는 보통은 없습니다. 적어도 최악은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11년식 14만 8천 킬로 기아 K5 가격은 390만 원. 보험 이력을 볼게요. 사용 이력 있음이라고 써 있고 명의 변경 횟수 7회 어떤가요? 사용 이력은 뭐냐면 내려가서 볼게요. 이쪽에 보면 용도 이력이라는 게 있는데 영업용 대여 사용 이력이 사용 이력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렌트카고요. 11년도 9월에 최초 출고됐는데 차량 번호가 30의 허로 시작됐습니다. 렌트카로 쓰이다가 15년도 1월에 자가 승용으로 바뀌었고 소유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차를 절대 사지 않습니다. 일단 렌트카로 이용됐던 사용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은 저는 선호하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게 개꿀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명의 변경이 이렇게 많으면 추천하지 않아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매물은 이 매물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교환이 많이 있고 뼈대도 먹었습니다. 이쪽 이제 휠하우스를 먹은 건데 자동차 휠 타이어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이랑 인사이드 패널이 먹었는데 이렇게 뼈대를 먹으면 이런 차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판은 교환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이쪽 외판 교환이 팬더가 있는데 안쪽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휠하우스 쪽을 세게 먹었다는 건데 제가 뼈대 먹은 차는 사지 말라 그랬죠. 이런 차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딜러가 나쁜 딜러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에는 사고차도 있는데 사고차를 팔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불법은 아닙니다. 사고차인데 사고차를 고지하지 않고 실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한다면 약간 속이면서 그렇다면 좀 그렇지만 사고차인 거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그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고 또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좋은 매물일 수도 있어요. 저는 추천하진 않지만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딜러는 성능 점검 기록부 보험 이력을 다 오픈하고 있고 가격도 거의 최저가 수준으로 올려놨고 뭐 매매 과정에 큰 무리가 없다면 매수자가 짊어져야 될 리스크입니다. 저렴하게 구입했으니까요. 다음 매물은 17년식 10만 킬로땡 스포티지인데요. 가격은 1,300만 원.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사용 이력 있음, 자동차 번호 변경 1회, 소유자 변경 횟수 1회, 내 차 피해는 1회 54만 6천 원, 타차 가해는 1회 247만 원. 보험 처리는 다 그럭저럭인데 사용 이력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용 이력, 영업용 대여 사용 이력이 있음입니다. 2017년도 3월 20일에 최초 출고됐고 6일 하루 출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년도 4월에 자가 승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차량은 일단은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차가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일단 우리는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은 구입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 리스크는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영업용 차량에 사실 이제 관리는 더 잘 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오일류나 이런 거는. 자, 이 차량은 15년 2월식 12만 1875km. 그러니까 거의 10년 됐고 12만 km 튄 쉐보레 말리부 2.0입니다. 가격은 630만원. 보험이력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없고요. 내차 피해는 2회 177만 6천원, 타차 가해는 1회 97만 2천원입니다. 보험 처리 내역 괜찮고 명의 변경도 없고 카이스토리 깔끔하네요. 용도 이력도 없고 저는 이런 카이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용도 이력 없죠. 명의 변경 없어서 1인 소유 차량이죠. 보험 처리 내역이 83만 7천원, 93만 8천원, 97만 2천원. 그래도 보험 처리 좀 있어서 별로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보험 처리 내역이 아예 없으면 오히려 조금은 의심스러워. 이 차주는 되게 보험 처리를 안 하는 사람인가 싶은데 83만원, 93만원, 97만원 이 정도도 보험 처리를 한다. 이거 사실 되게 작은 사고거든요. 사고가 아니고 그냥 기스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거를 다 보험 처리를 하는 걸 보건대 이 차주는 이거 외에 다른 큰 수리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 때려 박은 적이 없어요. 그냥 카이스토리가 이 차의 히스토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차를 좋아하죠. 10년 안 됐고 한 9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아직 새 차고 키로수도 12만 킬로면 아직 짱짱합니다. 10만 킬로 기본, 한 25만 킬로까지 뛴다고 치면 적어도 아직 한참 타죠. 근데 가격은 630만 원 괜찮고 클래스는 영원하다. 저는 아반떼 신형 인스퍼레이션 2,700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630만 원 10년 된 12만 킬로 말리부를 사겠습니다. 이 차량은 엔카 진단을 받았는데 외판도 문제 없고 외판은 팬더 교환이 있고 프레임은 교환 내역이 없습니다. 자, 이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은 팬더 교환이 있고 프레임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 교환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제가 뼈대만 먹지 않으면 괜찮다 그랬죠. 주차하다가 기둥에 살짝 이 팬더 부분을 비빌 수 있고 그냥 그걸로 이제 나사 볼트 풀러 갖고 교환을 하거든요. 이 팬더는 팬더 교환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아까 90만원, 100만원, 90만원 그 정도의 사고 이력이 있는데 그 정도로 설명 가능한 수준입니다. 스토리가 잘 맞아요. 그래도 믿을 수 없다.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는데 엔카에서도 외판은 팬더 교환이 있다고 했고 프레임은 먹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정말 무사고 차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인 소유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고 있죠. 1인 소유 무사고. 1인 소유 무사고가 맞습니다. 이런 차는. 어떤 분들이 보험 처리 내역 있고 팬더 교환했으니까 사고 아니냐. 무사고 차가 맞아요. 이런 차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15년식. 대충 한 9년 됐고 키로수는 53,000km. 가격은 1,090만 원입니다. 차량의 연식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키로수가 좀 적죠. 이게 키로수가 적으면 엔카에서 약간 중고차 업계에서 약간 프리미엄이 좀 붙습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키로수가 적은 게 굉장히 이제 피가 좀 붙는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피가 붙으니까 감가를 덜 맞는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쉐보레 1.6 디젤이고요. 보험 이력을 볼게요. 명의 변경 횟수 1회, 보험 처리 내용은 1회 44만 4천원. 용도 이력 없고 15년도 11월 18일에 최초 출고됐고 23년도 12월 8일에 소유자 변경. 지금이 24년도 초니까 11월 18일 날 최초 출고가 되었고 이 차량은 1인 소유 차량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사 명의로 변경된 게 12월 8일. 12월 8일 날 정말 상사 명의로 변경된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1인 소유 차량으로 보이고 보험 처리 내역은 44만 4,420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은 비용도 보험 처리를 하는 걸 보건대 큰 사고를 보험 처리 안 했을 것 같진 않고 이 차는 정말 이거 말고는 별거 없겠다. 이것도 정말 거의 기스 수준입니다. 도장이 21만 원이고 부품 10만 원, 공임 12만 원. 굉장히 뻔한 수준이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이 차량은 뼈대를 먹은 적이 없어서 상당히 깔끔합니다. 배출가스 매연에 2.9%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수치는 보지 않아요. 별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도 이렇게 인조가죽이겠지만 나름 꽤 고급스럽고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차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아주 좋아하진 않고 그런 특성이 있는데 카이스토리가 굉장히 깔끔하죠. 카이스토리가 굉장히 깔끔한데 키로수가 적어서 감가를 좀 덜 맞은 게 저는 싫습니다. 차라리 한 5년 됐는데 키로수가 한 15만 킬로 뛰어서 감가 그냥 쳐맞은 거 그런 걸 전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키로수가 적은 차가 좋긴 좋죠. 제가 키로수가 많은 차가 좋다는 건 감가가 많이 되니까 좋다는 거지 키로수가 적은 차가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리스크가 굉장히 적죠. 살만합니다.
괜찮지 않나요? 1.6 디젤이면 연비도 좋을 거고. 저는 아반떼 2,700만원 주고 사는 것보단 신차를 뭐 이제 살 수 있지만 뭐 그건 그거대로의 가치가 있긴 있는데, 성능 점검 기록부를 잠깐 다시 볼게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마지막에 23년도 12월 8일날 성능 점검 기록을 받은 게 나와요. 23년도 12월에 명의 변경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딜러한테 넘어오면서 그때 성능 기록부를 발급받은 걸 보건데, 그때 이후로 지금 한 2달 동안 아직은 거래가 안 된 걸로 보이네요. 요때 중고차 시장으로 나온 게 맞습니다. 12월 8일 근처에. 이런 차도 여튼 괜찮습니다.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13년 10월식 18만 6천 킬로. 이 차량은 한 10년 됐고 키로수도 18만 킬로, 거의 20만 킬로 뛴 X3 20 디젤이고요. 가격은 1,000만 원. 출고가는 그래도 이런 게 뭐 한 7천 이상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제 1,000만 원. 램프도 뿌옇고 굉장히 이제 구형 느낌이 나긴 합니다.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명의 변경 없고요. 내차 피해는 4회 826만 원. 용도 이력 없습니다. 13년도 10월 31일 최초 출고됐고 명의 변경 된 적 없어서 이 차량은 1인 소유 차량입니다. 1인 소유. 보험 처리 내역을 보시면 23년도 4월에 322만 8천 원, 19년도 11월에 130만 원, 18년도 4월에 124만 7천 원, 15년도 12월에 249만 1천 원. 수리 내역이 다 고만고만한데요. 사실 이제 수입차는 한 300만 원 정도 수리비도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범퍼만 가로도 200인데 부품 170, 공인 100, 도장 40이면 뭐 범퍼에 팬더 약간 도장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큰 사고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제가 아까 보험 처리가 너무 없어도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 차량의 차주는 한 명인데 이 정도의 보험 처리를 계속 꾸준히 해오던 사람이고 10년이면 이 정도 보험 처리 내역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쭉 히스토리가 있다는 얘기는 어디 때려박은 사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보험 처리 내역이 없잖아요.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볼게요.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문짝 교환이 있고 뼈대는 교환이 없습니다. 문짝 교환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문짝 교환해도 됩니다. 문짝도 외판이잖아요. 이 볼트 풀러서 그냥 교환해서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문짝은 사고차 아닙니다. 아까 뭐 300 얼마 보험 처리 내역이 있는데 그런 게 아마 문짝 수리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이런 차도 나쁘진 않은데 뭐 좋다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이제 연식이 워낙 세월이 10년이 지났고 키로수가 20만 킬로인데 차가 그렇게 좋기는 어렵겠죠. 리스크는 있는데 약간 차량을 좀 정비할 수 있고 좀 관리하실 수 있으면 매입해 볼 만한 차량이긴 합니다. 이런 차는 이제 연식에 의한 감가도 쳐맞았지만 키로수에 의한 감가도 맞을 대로 맞았고, 그럼에도 차량은 약간 낡은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뼈대는 하나도 먹지 않았고 1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그 진주 같은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강력 추천하긴 어렵지만 재미삼아 저도 사보고 싶은 느낌이. 12년 6월식 12년 된 15만 7천 킬로 뛴 기아 레이입니다. 레이는 특이하게 굉장히 감가가 안 되는 차인데요. 10년도 넘었고 키로수도 15만 킬로나 뛰었습니다. 가격은 350만 원. 동일 매물 가격대는 250에서 890인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상당히. 자, 성능 점검 기록이나 보험 이력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관심 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제 딜러의 성향인데요. 자동차 딜러가 어떤 사람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중고차 시장을 좀 나쁘게 보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매물만 이렇게 콜렉션해서 매입을 해서 상품화 해갖고 잘 판매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음식점이랑 마찬가지예요. 음식점도 되게 깔끔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해서 좋은 음식 제값받고 판매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 가면 진짜 개판인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딜러마다 이런 게 느낌이 다른데, 이렇게 성능 점검 보험 이력을 노출하지 않고 있다? 사실 좀 그냥 개판인 느낌입니다. 이 딜러의 다른 매물은 요 판매 중 옆에 요 숫자를 누르면 보실 수 있어요. PC 버전에서만 가능한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매물이 있는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하나만 열어볼까요? 이 딜러의 다른 매물인데 역시 성능 점검 보험 이력을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 상태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딜러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죠. 다음 매물입니다. 17년 3월식 5만 5천 킬로 뛴 올뉴 모닝. 가격은 660만 원. 성능 점검 보험 이력이 모두 오픈되어 있습니다.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외판 문제가 꽤 있고 프레임 휠하우스 먹었습니다. 자, 외판까지는 오케이. 근데 휠하우스 프레임을 먹은 차는 사면 안 됩니다.
선수들은 뭐 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중고차 중에서는 하위 10%에 들어가는 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딜러도 성향이 있는데 딜러도 중고차 시장의 매수자거든요. 딜러도 어딘가에서 차를 사오고 그 차를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딜러도 차량을 이렇게 매입을 하고 다니는데 이 딜러들도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차 휠하우스 먹은 차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고 사실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정상적인 딜러는 이런 차량을 매입을 하질 않아요. 이런 차량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딜러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차량을 가지고 있는 딜러는 다른 매물을 보면 비슷한 매물을 갖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 옆에 숫자를 누르면 보실 수 있는데 회원 가입일이 23년도 5월이에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엔카에 가입한 지 오래되지 않은 딜러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에 두 개만 볼게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차량도 외판 교환이 꽤 있고 트렁크 교환했고 후방 추돌 프레임을 먹었죠. 사실 리어 패널은 뼈대라고 볼 수도 없는데 뭐 이 차는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뼈대 먹은 차량이라고 볼 수 있죠. 스파크도 성능 점검 한번 보면 이 차량도 왼쪽 휠하우스 근처 인사이드 패널 먹었습니다. 이런 차들 모으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교환 내역이 많고 이렇게 뼈대 먹은 차들. 그래서 한 대만 더 볼까요? 제가 살짝 열어봤는데 쌍용 코란도 스포츠인데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외판 교환 있고 앞에 다 먹었습니다. 뼈대가. 앞에 그냥 제대로 때려박았고 이 정도면 약간 과장하면 거의 사망사고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 딜러는 성향이 있는데 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이 딜러분은 제가 이제 뼈다구 전문 딜러라고 말씀드릴게요. 뼈다구 먹은 차량들만 이제 콜렉션하는 딜러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딜러분이 나쁜 딜러냐? 그건 아니죠. 성능 점검 기록부를 정상적으로 고지를 했고 보험 이력도 노출이 다 되어 있으니까 뼈대 먹은 차량, 사고 차량을 판매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걸 고지를 하고 여러분도 알고 당연히 이제 저렴해야겠죠. 저렴하게 매입을 한다면 누군가는 이 차량을 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여기서 얻어갈 거는 딜러들도 매입하는 차량에 어떤 성향이 있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딜러도 사람이니까. 다음 매물 보시면 3시리즈 GT 320 디젤 X드라이브 18년식이니까 대충 한 6년 정도 됐고 한 6, 7년 정도 됐고 키로수는 42,000km. 연도에 비해서 키로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키로수에 의한 P 조금 프리미엄이 붙었을 것 같고 가격은 2,800만 원입니다.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신형이 2,700 정도 하는데 저는 신차 2,700보다는 요런 차 2,800이 저는 조금 더 끌리긴 합니다. 뭐 어쨌든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명의 변경 아예 없고 보험 처리 내역 아예 없습니다. 용도 이력도 없고요. 이 차량은 완전히 깨끗합니다. 카이스토리가. 성능 점검 보겠습니다.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차량은 뭐 가서 안 봐도 뻔한 수준의 거의 그냥 새 차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매물을 가져온 이유는 차량의 여기 보면 판매 정보 이걸 누르시면 이 차량을 갖고 있는 그 매매 상사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볼 수가 있는데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차량의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 팰리세이드는 1인 소유 보험 이력 0원. 이건 좀 전에 본 차량. BMW X1은 1인 신조 보험 이력 0원. 완전 무사고 차량. 이 차량은 BMW 5 시리즈 GT 1인 신조 무사고. 이 무사고라는 거는 그러니까 외판의 교환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판금이나 프레임을 먹지 않으면 우린 무사고라고 해서 어쨌든 1인 소유. 아우디 A6는 1인 신조 완무. 기아 더 뉴 소렌토 이 차량은 1인 신조 보험 0원. 기아 D 올뉴 니로는 1인 신조 보험 0원 완무. 그래서 이 딜러는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0원 깔끔한 차량들만 아주 모집하는 딜러입니다. 이런 딜러가 아까 같은 그런 막 팬더 막 먹고 막 외판 교환 덕지덕지 있는 그런 차량을 매입을 할까요?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아마 이 딜러는 거의 안 할 겁니다. 이 차가 다 지금 스토리가 이렇고요. 가끔 한두 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고차를 갖고 있는 경우가. 그건 어떤 경우나 하면 이 딜러는 진짜 1인 신조 전문 딜러네. 이런 딜러는 좀 알아두고 싶은 정도입니다. 뭐 적어도 보이는 매물의 상태는 상당히 괜찮은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겠죠. 물건의 상태가 당연히 다 프리미엄이 있는 물건들이니까. 그래서 중고차를 사실 때 사실 너무 차를 딱 결정하지 말고 이렇게 괜찮은 딜러 매매 상사가 있으면 그쪽 물건들 중에서 쭉 보고 그냥 적당히 원하는 걸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럴듯하죠.
10년식 12만 4천 킬로, 14년 된 12만 킬로 모닝입니다. 뭐 상태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 가격은 150만 원이에요. 가격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 사실은 뭐 상태는 안 좋겠죠. 근데 제가 이 매물을 가져온 이유는 여기 반복 판매자라는 게 되어 있어요. 이 반복 판매자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 영상에서 긴 설명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반복 판매자는 그냥 사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올해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말씀드릴 가치도 없는 건데 정상적인 매매 상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시면 어쩐 행정적인 강제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반복 판매자는 차량을 계속 판매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매매 상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분으로 계속 판매한다는 거는 중고나라처럼 그냥 계속 차를 팔고 있다는 건데 정상적인 개인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루트로 나오는 매물은 다 문제가 있는 차량이에요. 문제가 있는 차량 처리가 안 되니까 반복 판매자로 계속 이렇게 팔고 있는 거죠. 중고나라처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17년 8월식 34,000km, 17년 8월이니까 대충 한 8년 정도 됐고 키로수는 34,000km.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굉장히 적네요. 키로수엔 프리미엄이 좀 붙었습니다. 거의 새 차 같겠죠. 보험 이력 볼게요. 보험 이력은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명의 변경은 4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저는 렌트 이력 있으면 안 사고요. 명의 변경이 이렇게 있으면 사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까지 보지도 않습니다. 키로수는 참 좋은데 일단은 관심이 가진 않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14년 11월식 85,000km F30 320 디젤 가격은 1,090만 원입니다. 보험 처리 내역 먼저 볼게요. 명의 변경 10회입니다. 명의 변경이 이렇게 있는 차량 구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13년 3월식 25,000km 뛴 엑센트 1.4. 저는 엑센트를 참 좋아해요. 제가 이제 제 차로 신차로 처음 구매했던 게 요 모델이었거든요. 엑센트 디젤 오토 4단 기어가 달려있던 저한테 완전 슈퍼카인데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명의변경 횟수 2회, 내 차 피해는 2회 215만 8천 원, 타차 가해는 1회 28만 3천 원입니다. 자 보시면 13년도 3월 19일 날 최초 출고가 되었고 17년도 11월 30일 날 소유자 변경이 되었어요. 두 번째 소유주로. 그래서 24년도 1월 24일 최근에 중고차 딜러 상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소유주가 앞에 두 명이 있죠. 두 명이 있는데 제가 1인 소유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차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면 명의가 한두 번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차량은 두 번째 차주가 17년도 11월에 차량을 매입했잖아요. 18, 19, 20, 21, 22, 23. 두 번째 차주가 이 차량을 매입해서 6년 넘게 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두 번째 차주도 이 차를 진심으로 탄 사람이에요. 1인 소유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이런 차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비록 1인 소유는 아니지만 이런 차는 거의 1인 소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손바뀜이 한 번밖에 안 됐고 두 번째 차주가 오래 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연식이 오래된 차는 소유자 변경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마지막 소유자가 상당히 오래 보유했다면 그런 사람은 이거저거 고치면서 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인 소유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차는 나쁘진 않습니다. 스토리가. 근데 키로수가 25,000km잖아요. 소유자 두 명 다 대단히 차량을 쓰진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키로수가 너무 작은 차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식은 이미 10년이 넘었는데 키로수가 너무 적어서 피가 너무 많이 붙어서 이 차는 699만 원이잖아요. 가격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딜러도 이 차가 괜찮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싸게 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가격만 봐도 이 차는 괜찮은 차라는 게 느껴져요. 이 차는 어디 박은 차도 아니고 실제로 가서 보면 되게 새 차 같은 느낌의 깨끗한 차일 겁니다. 딜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가격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18년도 2월식 98,000km 뛴 BMW 3 시리즈 F30 320 디젤입니다. 가격은 1,569만원. 한 5년 됐고 키로수는 한 10만 킬로.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저는 조금 키로수가 많은 차를 좋아하니까. 보험 이력을 볼게요. 명의 변경 횟수는 없고 내 차 피해가 3회 345만원, 타차 가해가 7회 2,340만원. 2,340이 맞죠. 타차 가해 보험 처리 내역이 꽤 크네요. 이 차량은 용도 이력 없고 18년도 12월 19일 날 최초 출고됐고 1인 소유 차량입니다. 타차 가해가 굉장히 많던데 타차 가해 볼게요. 19년도 9월에 11만 9천원, 21년도 4월에 미확정, 21년도 4월에 216만원, 21년도 4월에 684만원, 21년도 4월에 900만원.
23년도 5월에 37만원, 23년도 5월에 480만원. 어쨌든 21년도 4월 달에 뭔가의 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죠. 뭔진 모르겠지만, 뭔진 모릅니다. 내차 피해를 보시면 20년도 12월부터 21년도 12월은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인데 21년도 4월 달에 뭔가 큰 사고를 냈는데 이 차주가 그때 하필 자찰보험을 안 들고 탔어. 그래서 뭔가 자기 차도 굉장히 많이 수리를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험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주는 18년도 12월에 출고해서 자차보험을 들고 타다가 자차를 뺐는데 빼놓고 사고를 낸 거죠. 좀 서글프네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외판 교환이 있고 본네트 판급이 있습니다. 앞쪽에 좀 수리가 있고 뭐 뼈대를 먹은 건 없네요. 타차가의 보험 액수가 좀 큰데 뼈대를 안 먹었을까가 좀 의문이긴 한데 타차 막 900만원 물어줬다고 해도 타차가 무슨 뭐 벤츠 S클래스 이러면 좀만 박아도 900만원 나오니까 뭐 그러려니 여튼 좀 스토리가 좀 이상해요. 어쨌든 이상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고품격 닥신TV가 아니죠. 자, 보험 이력을 다시 볼게요. 보험 이력을 다시 보시면 21년도 4월 달에 하여간 900만원, 600만원, 200만원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미확정까지. 그러니까 21년도 4월에 하여간 뭐가 있어. 자차보험 처리는 자차보험을 안 들어서 알 수가 없어. 성능 점검 기록부도 뭔가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뭔가 좀 이상해.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이런 차를 사진 않아요. 사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 21년도 4월 달에 사고를 냈는데 이 차는 1인 소유 차량이잖아요. 차주가 이 차를 계속 운행을 했죠. 차를 어디 판매하지 않고 21년도 4월서부터 22, 23, 24 3년을 그냥 탔단 얘기예요. 그렇단 얘기는 사실 타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뭔가 있었지만 뭔진 모르겠고 굳이 알 필요는 없어. 뭐 타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면 이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고 추론을 해보면 됩니다. 이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가 어떤 성향의 차들을 갖고 있냐, 시간관계상 그건 생략, 배울 게 많죠. 이 차량은 15년 8월식 17만 3천 킬로 뛴 F30 320 디젤입니다. 대충 한 10년 됐고 키로수는 거의 20만 킬로. 이래저래 감가를 많이 맞아야죠. 가격은 1110만원. 동일 매물 가격대 중에서는 최저가 매물, 가격은 싼 편입니다. 저는 앞에 요런 거 이렇게 튜닝한 차를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중고차 사는 입장에서는. 보험 이력 보겠습니다. 명의 변경 횟수가 6회, 내차 피해는 3회, 133만 6천원이 아니고 1336만원이네요. 보험 처리 내역이 꽤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 이렇게 있으면 전 좋아하지 않아서 구입하지 않는데 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23년도 8월에 285만원, 23년도 2월에 115만 9천원, 18년도 1월에 934만원. 그러니까 18년도 1월에 큰 사고가 있었죠. 18년도 1월에 934만 7천원의 사고가 났는데 꽤 큰 게 18년도 1월에는 사고를 내고 그 차주는 19, 20, 21, 22, 23 5년을 계속 탔죠. 자, 934만 7천원 이게 굉장히 찜찜하지만 이 사고 이후에도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 내 차를 부품가를 748만원이나 고쳤는데 그냥 탔단 얘기는 타는데 사실 그리 큰 문제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934만 7천원이나 수리를 했는데 괜찮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수입차 900만원 수리도 우습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뭐 900만원 몇백만원 수리 다 있어도 누적 뭐 한 2천만원 있어도 완전 새 차 같은 차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이제 함부로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차주가 계속 탄 걸 보면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볼까요? 뭐 뒤쪽에 다 교환이 있고 뒤쪽 후방 리어 패널을 먹었으니까 뒤에를 좀 받친 것 같습니다. 그 900만원 사고가 요걸 것 같아요. 리어 앰프 교환하고 뒤에 범퍼 트렁크 교환하고 이러니까 이제 다 판금 작업이네. 그래서 이제 900만원 나온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써지죠. 근데 이제 더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아서 이 차는 이제 리어 휠 드라이브니까 뒷바퀴 쪽까지 구동이 들어오는데 거기까지는 힘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는 데는 별 문제 없다. 좀 찜찜은 하죠. 그러니까 이 차량은 최저가 매물인데 동일 유사한 매물 중에서 뭐 가치가 없진 않습니다. 사실 뭐 가격이 대신 싸니까. 되게 문제 있는 차 같지만 실제로는 별 문제는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15년식 13만 9천 킬로, 대충 10년 된 13만 9천 킬로 X5 40 디젤이고요. 가격은 3,150만 원. 10년이 됐고 10만 킬로가 넘었는데 아직도 3천만 원. 가격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 차 히스토리가 꽤 괜찮으니까 그렇겠죠. 보험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은 명의명령 2회, 내 차 피해는 5회 3,726만 1,000원. 3,700만 원? 타차 가해는 1회 137만원. 내 차 피해 내역을 볼게요. 내 차 보험으로 처리된 내 차가 21년도 12월에 98만 9천원이 아니고 989만 5천원. 989만 5천원. 21년도 4월에 417만 4천원. 자차 보험 처리도 많이 했고,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 차 사고도 390만원, 870만원, 1054만 3천원. 좀 골치 아픈데, 이 차량은 15년도 1월에 출고가 되었고 23년도 12월 19일 날 소유자 변경이 이제 상사한테 넘어왔고 12년도 20일 날 또 소유자 변경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 거래는 아닐 것 같고 아마 뭐 이런 게 뭐 예를 들어 리스 차량이라서 리스 회사에 있다가 뭐 개인으로 물건을 명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상사로 명의를 바꾸고 뭐 이런 절차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소유자는 한 명일 것 같습니다. 1인 소유 차량으로 보이는데 보험 처리 내역이 꽤 많은데 15년도 11월에 1,000만원 사고가 있었지만 계속 탔죠. 21년도에 900만원 사고가 있었지만 계속 탔죠. 그래서 보험 처리 내역은 어마무시하지만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추천하진 않지만. 성능 기록부를 볼게요.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뒤쪽에 판금이 있고 문짝 교환이 있고 후방도 리어 패널을 좀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후방 리어 패널 괜찮고 뒤쪽에 판금도 괜찮고 문짝 교환도 괜찮으니까 뭐 이래저래 몇백만 원짜리 수리가 있었을 수는 있는데 주요 프레임에 뼈대를 먹은 건 아니니까 사실 실제로는 아예 새 차 같은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자면 가능한 스토리예요. 설명을 보시면 1인 운행 차량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런 설명을 믿진 않는데 아마 1인 소유 차량일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히스토리가. 자, 잠깐 쉬다 왔는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14년 12월식 쉐보레 스파크 LPG고요. 수동이고 수동 모델입니다. 대충 한 10년 됐고 키로수는 96,000km. 내차 피해를 보시면 내차 피해는 2번이 있고 보험 이력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 이력은 없어서 이 차량은 1인 소유 차량이고, 보험 처리 내역을 보시면 17년도 6월에 39만 8천원, 15년도 11월에 상대차 보험으로 193만 1천원. 그러니까 15년도 11월에 뭔가 상대차 보험으로 꽤 많이 보험 처리를 받았습니다. 190만 원이나. 차값에 비하면 꽤 많이 받은 편이죠. 차량 상태 점검 기록부,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뒤쪽 양측 팬더, 리어 판넬 쪽, 트렁크 리드 쪽이 사고 이력이 있습니다. 판금 작업이 있고 트렁크 교환이 있고, 그 K카 진단에서도 뒤에 트렁크 교환이 있고 양쪽 쿼터 패널 외판에 판금 작업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5년도 11월에 이 차량은 다른 차한테 뒤에서 받친 것 같습니다. 꽤 세게 받친 것 같고요. 근데 그게 15년도 11월이란 말이에요. 이 차주는 차량을 구입하고 얼마 안 돼서 뒤에 세게 쳐 받쳤고, 그런데 그러고선도 10년을 계속 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타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 차주는 이제 이 구입 당시의 사고는 거의 기억도 못할 겁니다. 아, 그 사고 뭐 그거 뭐 그냥 그게 좀 수리비 많이 나왔는데 뭐 그냥 뭐 괜찮아요, 뭐 이럴 겁니다. 아마도 그런 느낌이죠. 10년을 탔잖아요. 저는 경차를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최근에 경차 수동을 굉장히 보고 있어요. 경차는 이제 취등록세가 없어서 잠깐 샀다가 되팔기가 좋습니다. 수동차를 저는 사고 싶은데 수동에서 거래가 좀 있는 매물을 사야 되팔 수가 있으니까 경차 수동을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반복 판매자 매물은 구입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매매 상사를 통한 매물은 자동차 매매에 관련된 어떤 법규들을 좀 따르는데 문제가 되면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가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들이 있어요.
뭐 성능 기록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든지 고지한 내용과 뭐 다르다든지 그런 게 약간 매수자한테 유리하게끔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 판매자는 그냥 계속 차량을 팔고 있는 사람인데 상사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이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개인이 차를 계속 판매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비유하자면 뒷구멍으로 나온 물건 팔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매물이 아니겠죠. 반복 매물은 사지 마세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17년 5월식 15만 6천 킬로 뛴 X5입니다. 한 8년 정도 됐고 키로수는 15만 6천 킬로. 키로수가 꽤 있네요. 그래서 키로수에 의해서는 감가를 꽤 맞을 것 같고 연식은 뭐 이 정도면 저는 아직 괜찮다고 보는데 가격은 2,980만 원. 가격이 아직 꽤 셉니다. 가격으로 보건대 차가 이제 괜찮겠죠. 스토리가.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명의 변경 횟수 1회, 내차 피해는 1회 197만 5천 원. 차량은 17년도 5월 22일 최초 출고되었고 24년도 2월 12일 최근에 이제 소유자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이 차량의 소유자는 1인, 그래서 이 차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은 없고요. 23년도 8월에 197만 5천 원. 부품이 175만 6천 원, 공임이 21만 원. 대부분 부품 수리인 거죠. 대부분이 부품인 거는 뭐 자동차는 라이트만 교환해도 뭐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수입차는 175만 6천 원이면 거의 범퍼 수준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예 관심이 가지 않아요. 이 차는 카 히스토리로 볼 때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는 굳이 가서 보지도 않고도 살만한 차입니다. 성능 기록부 볼게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뭐 배출가스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전 보진 않습니다. 이게 별로 믿진 않아요. 이 수치가 이렇게 의미 있는 수치로 보이진 않습니다. 뭐 풀악셀 때릴 때 끄름 같은 게 많이 나오면 아마 좀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마우라에 쌓여 있는 먼지가 나오면 막 높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 자동차의 엔진 상태를 이게 잘 반영하는 그 인과관계가 깊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받았는데 외판 문제 없고 프레임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런 거 3천이면 괜찮지 않나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내 이런 디자인을 되게 또 구형이라고 생각하시던데 저는 뭐 이런 게 막 최근 디자인으로 막 자꾸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2,980이면은 뭐 관심 가져볼 것 같습니다. 1인 소유 차량이니까 이 차주가 이거 팔면서 얼마나 아까웠을 거예요. 1억 주고 산 차인데 근데 이제 키로수가 꽤 많아갖고 이 가격에 금방 팔릴지는 좀 모르겠네. 여튼 가격도 그렇게 싼 느낌은 아닌데요. 결국 이제 딜러도 알고 있는 거죠. 차가 너무 깨끗하고 멀쩡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가격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이 매물에서 배울 거는 저는 키로수가 조금 높은 차를 선호합니다. 당연히 키로수가 적은 차가 좋긴 좋은데 키로수가 너무 적으면 피가 많이 붙으니까 키로수에 의해 감가를 맞는 게 차라리 낫다. 저는 그런 주의예요. 할 말은 많은데 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은 6개의 매물을 볼 건데요. 지금부터 빠르게 타이어만 볼 겁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너무 요거까지 생각하면 좀 골치 아픈데 일단 다른 거 볼 줄 알게 되시면 타이어를 좀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자, 이 차량은 15년 12월식 대충 10년 된 13만 1000km X3 28i입니다. 보험 이력을 잠깐 볼까요? 명의 변경 없고 보험 처리 내역도 없습니다. 1인 소유 아주 깔끔합니다.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타이어는 금호 마제스티 9 TA91입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TA91은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고 스포츠 성향과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약간은 그 중에서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 국산 타이어 중에 금호로 왔는데 프리미엄 컴포트 저소음 타이어를 낀다. 이 차주는 뭐 이렇게 막 되게 스포츠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점잖게 주행을 하는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잖게 주행을 한 차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타이어도 그래서 이런 차는 스토리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명의 변경 없는 1인 소유, 카이스토리 괜찮고 뭐 제가 성능 기록부 열어보지 않았지만 별거 없을 거고 타이어도 컴포트 일반적인 프리미엄 타이어를 달고 있고 좋습니다.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16년 9월식 7만 5천 킬로 뛴 X3 대충 한 8년 됐고 7만 5천 킬로 뭐 연식 대비 키로수 무난무난하고요. 20 디젤입니다. 가격은 2,600만 원 X3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금호 TA31입니다. TA31 TA31도 굉장히 대표적인 모델이죠. 금호에서 많이 팔리는 모델인데 굉장히 가성비 버전의
사계절 타이어죠. 그냥 금호의 사계절의 간판, 그냥 가성비에. 보통 타이어 가게 가서 조금 뭐 저렴하고 좋은 타이어 없어요 하면 뭐 금호 T31 끼세요. 보통 그런 느낌입니다. 차주가 약간 가성비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근데 스포츠 성향이 절대로 있진 않은 느낌을 줍니다. 저도 TA31 좋아합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17년 3월식 98,000km 뛴 320 디젤. 대충 한 8년 됐고 키로수는 10만 킬로. 연식 대비 키로수 적절하고 가격은 1,500만 원입니다.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넥센의 엠페라를 끼고 있습니다. 엠페라. 넥센에서 약간 가격이 있는 라인인데 넥센을 낀다. 넥센 타이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절대 아니에요. 저도 뭐 껴보고 싶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일상 주행에서 뭐 타이어는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자동차 매니아분들 거품 무실 수 있는데, 같은 사계절 타이어라면 어느 회사 타이어여도 일상적인 도로 주행 환경에서 규정 속도 이내에서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립 주행을 하는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넥센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가성비도 좋고, 넥센 중에 엠페라를 꼈다 그러면 차주가 조금 가성비를 생각하고 조금 약간 관심이 있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굳이 넥센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는 보통 전차주가 좀 프리미엄 타이어를, 좀 비싼 타이어를 끼고 있으면 조금 좋은 예우로 봅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아예 뭐 TA91 같은 거 끼고 있거나 그 정도의 느낌.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18년식 11월 92,000km. 대충 한 7년 됐고 키로수는 92,000km. 성능 기록 보험 이력 볼게요. 명의 변경 횟수 1회, 보험 처리 내역은 2회 438만원, 2회 772만 9천원. 명의 변경은 18년도 11월에 최초 출고됐고 23년도 12월 14일 최근에 소유자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매물로 나온 거고요. 1인 소유 차량으로 보입니다. 12월 14일에 정말 매물로 나온 게 맞냐라는 거 보려면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되는데, 성능 점검 기록부는 아직 안 올려놨네요. 아마도 이런 경우는 이제 엔카 진단까지 받았기 때문에 성능 점검 기록부를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아직 안 받았거나 아직 안 올렸거나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은 금호에 윈터크래프트를 끼고 있는데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떨까요? 윈터 타이어를 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차량의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차량의 어떤 정비에 대해서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사실 때 이렇게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거나 윈터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어서 같이 매물로 주거나 이런 매물들은 전 차주가 상당히 차량을 잘 관리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까지 이렇게 교환하는 사람이 뭐 오일 교환 안 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겠죠. 오히려 과잉 정비를 할지언정. 좋은 인자입니다. 1인 소유고 윈터 타이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17년 4월식 11만 7,000km, 대충 한 8년 됐고 12만 km 뛴 320D X 드라이브입니다. 요 앞에 요런 튜닝을 한 건 저는 사실 그리 좋아하진 않아요. 약간 중고차를 살 때는. 이 차량은 이제 명의 변경이 조금 있는데요. 그거 이제 열어보지 말고 시간 관계상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타이어를 보시면 CP672가 보입니다. CP672 넥센. 그 유명한 정말 가성비의 대명사고, 사실 이제 가성비보다는 그냥 정말 싼 타이어의 아주 대명사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중국산 타이어들도 있고, 뭐 일제 타이어 중에도 뭐 EP300인가 뭐 에코 관련된 그런 타이어가 되게 저가에 나오는데, 더 저가도 있지만 넥센 CP672 정도면 그래도 진짜 이제 그냥 완전 저가 라인의 타이어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도 BMW 320D 정도의 차량에 CP672를 낀다?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타이어가 나쁘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껴보고 싶은 타이어입니다. 사실 일상 도로 주행에서 일상 속도로 주행함에 있어서 CP672면 저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고, 뭐 그리 큰 차이도 안 나겠지만 그래도 CP672는 좀 너무하다. 그래도 좀 CP672를 꼈다는 거는 이 차주가 과연 이 차에 다른 정비는 제대로 했을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걸 다 이해하고 CP672를 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리스크입니다. 타이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음은 14년 1월식 24만 3천 킬로. 이 차량은 10년 됐고 키로수가 24만 킬로나 뛰었습니다. 타이어를 보시면 오페라를 끼고 있습니다. 보호 이력을 보겠습니다. 이 오페라는 이게 그 타이어뱅크에서 나오는 타이어인가요? 그래도 좀 BMW 오페라 끼고 있으면 좀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좀 차에 관심은 거의 없고 그냥 타이어 가게 커 보이고 뭔가 싸 보이는 데 가서 그냥 타이어 좀 갈아주세요. 뭐 그래서 뭐 어떤 걸로 갈아드릴까?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좋은 걸로 갈아주세요. 이러고서 그냥 부르는 대로 돈 주고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휠은 안 갈았네요, 다행히. 뭐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요. 계약 중이네. 689만 원. 잠깐 들어와서 볼까요? 성능 점검 기록 보겠습니다. 펜더 도어 교환이 있는데 이거 다 외판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쭉 긁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쭉 긁었으면 거의 뭐 프레임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고도 아닌 사고인데 어쨌든 다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보험 처리 내역이 부품가가 꽤 있겠네요. 한번 볼까요? 명의 변경에서 3회, 내차 피해는 5회 1654만 8천 원. 명의 변경은 2014년도 1월, 20년도 11월, 21년도 2월, 24년도 1월. 그럭저럭 명의 변경이 소소하게 있었고요. 마지막 차주는 대충 한 3년 정도 탔습니다. 내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차 사고가 890만 원이 있고요.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가 100만 원, 160만 원, 240, 230. 아마 890만 원 요 사고가 펜더랑 도어랑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때 사고가. 물론 여기서 뭐가 하나가 따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없고 뭐 성능 점검 기록부도 고만고만이고 연식은 있지만 뭐 키로수가 많은 차를 저는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가격이 또 싸니까 사는데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뭐 사서 조금 정비하면서 타면 되죠. 뭐 필요하면. 뭐 리스크는 있겠지만 누가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흥미롭습니다. 저도 약간 차가 좀 고칠 게 있어야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막 이런 차 사면 막 폭탄이라고 하시는데 그럴 건 없어요. 이제 차가 어차피 700만 원 주고 사면 7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수리비가 2천만 원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을 주고 고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 잔존 가치에 맞게 고칩니다. 모든 걸 다 고치진 않아요.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고치고 폐차하는 데서 뜯어다가 부품 껴서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재미가 또 있기 때문에 재밌는 카라이프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량은 제네시스 쿠페인데 제네시스 쿠페 투도어를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포츠 성향이죠. 타이어를 보시면 튜닝된 타이어를 저는 좋아하지 않고 벤투스 에보입니다. 뭐 사실 이미 이런 차량을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포츠 성향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분들이 사시겠죠. 그러니까 뭐 얘기는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중고차를 살 때 스포츠 타이어를 끼고 있다, 뭐 벤투스 에보 뭐 이런 거 끼고 있다, 그러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좀 험하게 몰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차량은 14년식 15만 4천 킬로 엑센트 디젤이고요. 저는 엑센트 요 모델 디젤을 좋아합니다. 제가 12년도에 엑센트 디젤을 제 첫 차로 신차로 처음 구입을 했어요. 제 차에 신차로 구입한 건 엑센트 디젤이 처음이고요. 그 전에 이제 무소는 부모님이 타던 차를 이제 받았던 거고, 이 차는 이제 보험 처리 내역은 있는데 성능 점검 기록부가 안 올려져 있으니까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휠 튜닝이 되어 있네요. 휠 튜닝이 된 차량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는 추억의 차지만 이 차량은 끌리지는 않습니다. 튜닝이 안 된 차량, 1인 소유 차량 중에 고르는 게 좋습니다. 다음 차량은 뭐 이 차가 특별할 건 없고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12년식 6월 10년이 넘었고요. 키로수는 46,000km. 저는 이렇게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적은 차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키로수의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서, 그러니까 키로수가 적으면 중고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570만 원이나 합니다. 무려 12년이나 된 차인데 1.4 MPI. 근데 570만 원이 조금 차의 연식에 비해서는 아깝지만 이 차의 보험 이력을 볼게요.
명의 변경 1회 보험 처리도 42만 3천 원밖에 없습니다. 차량은 12년도 6월 15일 출고됐고 24년도 2월 16일 최근에 소유자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1인 소유 차량이고 보험 처리 내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차량은 카히스토리만 봐도 정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게 탄 차고 주행거리도 되게 적은 차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570만원. 계기판은 뭐 요렇게 생겼고 오토미션이고 실내는 요렇게 약간 인조 가죽인데 깔끔합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 내비도 있고, 내비는 뭐 폰 내비 보면 되지만 오토 에어컨은 없지만 저는 이런 에어컨을 더 좋아해요. 조작하기 훨씬 편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왜 이런 차를 잘 안 사나요? 자꾸 무슨 뭐 아빠한테 신차 막 2천 몇백만 원 주고 사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차를 사는 게 뭐 돈이 있어서 사면 상관없는데 감가를 막 때려 맞는 게 좀 너무 아쉽거든요. 이제 사회초년생인데 막 여유가 많지 않아. 막 할부 껴서 사고 이런 거 비추하는데, 이런 거 570만 원 주고 구입해서 소소하게 고치면서 한 5년 넘게 타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요? 사실 10년도 탈 텐데 뭐 한국 정도 사는 사회에서 굳이 뭐 이 차량을 구입해서 10년 더 타면 뭐 20몇 년 타겠다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5년은 충분하게 타잖아요. 1년에 한 100만 원씩 깐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이런 차도 있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 2024년도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이 영상을 쭉 보시면 대충 이제 어떤 느낌으로 차를 고르는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각 차마다 할 말들이 더 많은데 생각할 거리들이 꽤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한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늘어지기 때문에 그냥 요번 24년도 버전은 일종의 그냥 문제풀이 방식으로 31개의 케이스를 그냥 빠르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을 잡아보시고 제가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